경찰이 김만재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회가 무안국제공항을 민간 군통합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입견을 뒤로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각 지역마다 여름축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전남의 대표 여름축제로 꼽히는 장흥 물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전남도가 서남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광주와 영암을 아우토반으로, 목포와 무안을 트램으로 잇겠다는 보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경찰이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김 위원장이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농성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합회가 무안국제공항을 민간 군통합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제 선입견과 지역 내 정치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도민 스스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는 주민설명회 등 공론회 장을 만들고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비전과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는 여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장흥군은 7월 말에 열리는 물축제 볼거리를 확충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름 대표 축제로 꼽히는 장흥 물축제. 퍼레이드와 물총 싸움 등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해마다 관광객 40여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된 만큼 볼거리를 확충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 먼저 올해 장흥 물축제에서는 캐릭터 온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해 캐릭터와 소통할 수 있고 대형 조형물 등 새로운 콘텐츠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 전에 개발돼 있던 온비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초대형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장흥 물축제의 주요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도 색다르게 꾸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통일기원을 주제로 연출해 역사적 의미를 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정정 70주년을 맞이해서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수국통일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축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흥군은 이와 함께 관광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일원에서 열리는 장흥 물축제.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서남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영암은 아우토반, 목포와 무안은 트램으로 잇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고정민 기자, 먼저 아우토반 건설 계획부터 살펴보죠. 어떤 계획이 담겨 있나요? 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의 고속도로를 뜻하는 말이죠. 이런 초고속도로를 광주와 전남 영암에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아우토반 건설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면요. 광주 송촌 IC에서 서영암 IC까지 약 47km 구간의 고속도로를 잇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암과 목포 사이에 대규모 교량을 건설해서 도로를 잇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영암엔 조선업이 밀집한 국가산단이 있는데 거점 도시인 목포와 연결해서 또 다른 교통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사업 모두 건설 비용이 2조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목포와 무안 신도시 주변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시사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가 아우토반과 함께 이른바 전남형 트램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노면 전차인 트램은 이미 유럽 등 해외에서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목포 구도심에서 무안 남학을 거쳐 오룡 신도시까지 15.7km 구간에 트램을 설치해서 주요 거점과 명소를 잇겠다는 겁니다. 트램 도입은 약 4천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요. 시내버스 운행 중단 문제와 맞물려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네,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SOC 사업들인데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획기적인 사업 계획인 만큼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들이 언제쯤 시작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우토반은 우선 정부의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전 문제도 맞물려 있는데요. 속도를 일정 부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제할 것인지도 따져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트램은 이미 서울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성과 실용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오는 203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민 기자와 전남의 아우토반과 트램 도입 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연내에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8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동 성명문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정체성 그리고 균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지방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찰이 전남 목포에서 아들의 훈계를 빌미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쯤 자신이 거주하는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허가, 지도,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이제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실태조사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관련 주민 민원에도 지자체가 법령상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순천만 자벌드 위탁 운영 업체에 대한 순천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순천만 자벌드 위탁 운영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4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사는 개관 첫 해 국세청 신고액보다 2,400만 원 더 많은 매출액을 순천시에 제출했으며 순천시는 국세청 신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적자를 보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위탁 사업비를 과다하게 배정해 1억 2천만 원의 위탁 사업비가 운영사로 돌아가게 하는 등 운영이익 배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달 3일 베트남 국영기업이자 최대 보험회사인 바오비에트의 인센티브 그룹이 전남 여수를 방문합니다. 여수시는 바오비에트 인센티브 그룹이 3일과 10일 2번에 걸쳐 여수를 찾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온라인 해외 전시 박람회에 참가해 주요 행사 시설과 관광지 등을 홍보한 결과 베트남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해외 바이어들이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6월 가볼 만한 곳으로 3가지 코스를 꼽았습니다. 광양 반일 코스는 사라실 라벤더에서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둘러보는 코스이며 1일 코스는 전남 도립미술관과 와인동굴, 1박 2일 코스는 섬진강 망덕포구를 추가해 구성했습니다. 대표 먹거리로는 광양불고기와 닭 숯불구이를 추천했습니다. 전남 진도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도구는 지역의 한 의료기관을 통해 소아청소년과를 새로 개설하고 다음 달부터는 10명이 한꺼번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과 병동을 함께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도구는 그동안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해남이나 목포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 자생조직이 농번기를 맞아 인근 지자체인 신안군의 농촌 현장을 방문해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목포 용당 일동 통장협의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신안 지도읍의 한 농가에서 양파 수확에 힘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산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목원동과 동명동 통장협의회는 팔금과 앞에 마늘 수확 현장에서 일손을 보탰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자생조직이 임의용 봉사나 장수사진 촬영 봉사 등 세심한 부분에서 적극 교류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버섯균사 발효 작두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 수출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 진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남군이 저수지 정밀검사에서 위험 등급을 받은 저수지에 대한 보수 공사비로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호교제와 덕송제, 수동제 등 D등급 저수지 일대의 제방을 높이거나 물기를 추가로 확보해 보다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매분기마다 저수지 29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점포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강진의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이라면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할 경우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강진군 인구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